보시는 것처럼 노조가 일감을 독차지했다. 이거는 뭐 큰 문제 아니냐는 게 정부의 시각이고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 최근 좀 더 강한 어조로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건설 현장은 언제부턴가 편법, 탈법을 지나서 무법지대화가 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 노조의 탈을 쓴 이 갈취 세력들, 저희가 이 불법을 철저히 잡을 것이고요.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행해지는 불법 행위 전반에 강력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불법 행위 점검 단속 강화입니다. 둘째, 불법 행위는 신속하게 제재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인 특단의 조치도 시행하겠습니다. 아까 서영주 대변인께서 그 원래비의 그 사법부의 판단 얘기를 잠깐 언급해 주셔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이미 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사실은 뭐 현장에서는 뒷돈 혹은 촌지로까지 불리지만 이 원래비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이런 성격, 2심 재판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는데 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 변호사께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어요? 일단 형사적인 거랑 민사적인 거에서 차이가 있는 게 민사적인 거는 대등한 당사자들이 민사적인 쟁점에 대해서 서로 제출하는 내용을 가지고 법원이 그것만 보고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원래비 전체에 대한 이런 사실관계가 다 이 사건에 반영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에 대해서도 민사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형사적으로 강요나 이런 갈취가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 민사소송에서 아예 부당한 관행이라고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온다면 원래비 그 자체의 성격이 부당한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더욱더 금지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더 생기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은 임금인지 아닌지 그 쟁점을 놓고 통상적으로 주고 있었느냐 이걸 다퉜던 거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당연히 강요나 협박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던 그 좀 비교적 깨끗한 사안에 대해서 다퉜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한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금이라는 전혀 다른 초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원 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원래비에 대한 판례를 지켜봐야 된다고 하긴 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 엄단 의지를 재차 밝히고 이런 계획까지 밝혔어요. 노조비 4천만 원 내야 하는 타워크레인 운전하는 독점을 깰 것이다. 혹은 원래비를 이렇게 받으면 3월부터 즉시 자격 정지를 할 거고 추후 면허 취소도 국토부가 추진하겠다. 그러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 타워크레인 기사들 일감 확보 방안도 강구하겠다. 노조와 비노조, 건설노조와 비건설노조에 대한 이런 차별, 말도 안 되는 현장의 부조리를 국토부 스스로가 좀 타파하겠다. 특단의 조치까지 좀 이런저런 얘기를 오늘 원장관이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또 하나 문제를 삼는 게 있습니다. 노조 재정을 더 투명하게 하겠다면서 각 노조에게 회계장부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절반이 넘는 노조가 이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정부가 좀 세금이 들어가는 세금이 투입된 노조에 대해서는 회계장부를 좀 공개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총 327곳 가운데 절반 밑으로만 냈거든요. 이것 때문에 꽤 논란이 좀 어제 오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민노총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산별 노조나 이런 곳에 그 부분을 제출하지 말라 이렇게 뭐 지시를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그런 것 때문에 일부는 뭐 표지만 제출하기도 하고 뭐 내용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지경으로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제출을 안 하거나 그 중에서는 뭐 그 공무원 노조나 아니면 교사 노조, 공기업 노조 약간의 그 공공성을 띠고 있는 노조들도 마찬가지로 저기에 포함이 돼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노조가 사용하는 데는 우선 노동조합원들의 조합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종의 정부 보조금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법 같은 데 봐도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감사원이 충분히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현재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수억 원이나 수십억 원을 지원하고서도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통제 장치가 없어요. 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거 이제 깜깜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 조합원들도 자기가 돈을 내서 그 조합을 운영하는데 자, 그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투명성 있게 공개를 안 해요. 이것도 사실은 공개하고 그 정부에다가 그 회계 같은 걸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동안 뭐 이제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국토교통부 같은 데에서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뭐 이정식 노동부 장관, 뭐 이런 부분을 제대로 그 법에 규정된 대로 하겠다. 그리고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용납하지 않겠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보건대 뭐 노조나 이런 데서 아무리 반발을 하더라도 반발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노조 지휘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노동조합원이나 아니면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정부나 뭐 이런 곳에서 충분히 저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가능성이 높고 또 결국은 정부 쪽이 아마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철시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그리고 여론의 지지 또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이거 내라고 했더니 정부가 아예 그 내지 않은 곳도 있고 냈더라도 표지만 제출한 데가 있다. 절반 가까이가 절반 넘게 안 냈고 이거를 과태료를 물거나 혹은 정부는 앞으로 회계 투명성 노조가 확보가 안 되면 정부 지원을 끊겠다는 예고까지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노조의 반발 얘기도 좀 들어봐야 돼요. 지난 작년 말부터 여당이든 혹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니 노조비로 어떻게 장학사업 뭐 1억 넘는 1억 가까운 이제 뭐 한 명은 아니지만 몇몇 장학 캠프, 영어 캠프를 간 건 좀 문제 아니냐. 얘기했더니 양대 노총은 국회의원 해외 출장비가 100억 이상이다. 국내 영어 캠프 1억 문제 삼으면 자신부터 돌아보라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쉽게 이걸 뭐 회계 투명성 강조라고 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좀 감정적 싸움 같아요. 뭐 국회의원 해외 출장비 100억 이상 쓰면서 우리 뭐 국내 영어 캠프 한 명 몇백 명 아이들이 1억을 뭐 문제 삼냐. 따지고 보면은 뭐 한 명당 뭐 한 뭐 50만 원, 3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노조 개혁 자체를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조금 이런 아주 사소할 수도 있는 문제를 부각시켜서 노조가 완전히 뭔가 혐오 집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 접근 방식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뭐 타협을 하고 적당히 타협이 아니죠.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보조금이 잘못 사용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률 위반됐으면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근데 노조의 회계 투명성 그게 국제 기준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바라는 사람들은 조합원이죠. 보조금하고 위탁사업 부분들은요. 이거는 횡령이 됐을 때는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노조에 가 있는 보조금, 위탁사업 부분은요. 이 나라 사랑이라는 이런 어떤 전산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돼 있어서요. 이런 한 장도 빼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에게는 노조에 있는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내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노조의 투명 회계성 좋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투명 회계성을 강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노조를 정부가 불러서 노사정의회도 있잖아요. 예. 당신들 이렇게 정말 불투명하게 하면 조합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당신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불법과 편법이 펼치면 국민들 시각도 안 좋다. 이렇게 하면서 제도적 개선, 불법 부분은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를 보면 그냥 강변도입니다. 그냥 몽둥이 들고 그냥 말 들어 할 때까지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 집단은 정말 잘못됐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그냥 알겠습니다. 밀어붙이는 예. 그런 부분들은 정말 갈등을 부추기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아쉽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 게 지금 제출하라고 하는 거는 법의 근거가 있거든요. 예. 국회에서 이거 행정관청에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조항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회계장부 내라는 것도 법에 있는 거다. 예, 그렇죠. 노동조합법 27조의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내라 그랬는데 노동조합에서 안 내고 있거든요. 예. 법을 어기면서 대화 타협을 정부는 기다리면서 계속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불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노조를 악마화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뿐이지 그거 전체로 노조가 악마화가 된다면 노조 전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전제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전제 깔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법에 따라서 요구했음 법을 따라야지 따르지 않으면서 노조가 저런 식으로 노조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프레임으로 가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아니 없습니다. 저도 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예. 게 그러니까 노조법에 그거를 내게 되게끔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안 됐을 땐 과태료 처분이에요. 예. 근데 의무화는 안 돼 있어요. 의무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해 12월에 하태경 의원께서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조에 대해서 회계 장부를 내는 의무화를 하는 그 법을 냈습니다. 예. 지금 발의된 상태고요. 네. 논의는 안 됐지만 그게 의무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개정안으로 해서
국민의힘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예. 낸 진실 상태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팩트 확인을 좀 해야 될 아니 부분이 근데 있다라고 회계 자료를 말씀드립니다. 내라는 거는 추가 입법을 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예. 요구할 때 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어요. 예.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는 게 맞다. 뭐 일단 회계 투명성을 알아야 되니까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장부 내라 그랬는데 안 냈고 일단 양대 노총은 국회의원들 그 해외 출장비까지 거론하면서 이건 노조의 자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윤 대통령 쉽게 물러나지 않고 엄단 의지를 오늘 재차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에 맞불 성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야당 단독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은 통과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법이 될 것 같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환노위를 문턱을 넘었고 이제 법사위가 있습니다만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법사위를 일단 제끼고 국회에 직접 회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절차가 남았고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는 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관계법 2조, 3조를 지금 개정하는 것인데요. 단적인 예로 그렇습니다. 지난번 대우조선해양의 파업 사태가 있었죠. 하청업체가 파업을 했습니다. 근데 본사에 와서 파업을 하니까 모든 공장이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 며칠 동안 하면서 피해액이 거의 수천억 원에 달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처벌될 수가 있죠. 근데 노란봉투법이 생기면 처벌 못합니다. 왜냐? 자, 하청업체도 지금 본사와 노사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가 몇 개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 많은 하청업체들이 자, 이제 나 다 본사하고 협상하겠어. 그럼 본사가 협상을 해야 됩니다. 둘째.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 이런 그 손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수많은 피해를 누가 감당해야 되냐? 그럼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공적 자금이 투입된 회사입니다. 또 국민 세금 투입돼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 국민들 세금을 내서 그 파업에 대한 손해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법을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파업을 해서 손해가 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게 세상에 전 세계에 이런 법이 혹시 있나요?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지금 왜냐하면 이 회사에 대해서는 파업을 했을 때 대체근로라 이걸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노조에게는 하청업체가 이제는 본사하고 다 협상을 하게 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못 묻게 한다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파업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걸 예를 들어서 회사 측에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 법안은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권이 행사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노동개혁 그리고 뭐 정의당을 포함한 민주당 오늘 야당은 이 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단 강행처를 했고 앞으로 여러 절차가 남았는데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많이 딱딱하기 때문에 잠깐만 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용산에서 우주경제 주역인 기업인과 연구자들을 점심에 초청을 했는데요. 문화예술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가수 윤아 씨가 초청이 됐습니다. 블랙홀이라는 곡은 어느 소녀가 오랜 친구였던 별의 마지막을 목격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짓게 된 곡이고 사건의 지평선은 그 개념을 빌려와서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번 작품은 과학의 성과 없이는 태어나지 못했을 결과물들입니다. 한 분야에서 묵묵히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과 늘 새로움을 설계하시는 공학자분들과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하시는 기술자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러 왔습니다. 예, 우주 과학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왜 윤아 씨가 오찬 행사에 초청이 됐냐 이거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최근까지 그 역주행곡으로 인기를 끌었던 사건의 지평선 뭐 다들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노래 포함해서 우주를 소재로 한 음반을 매우 많이 발표한 가수 윤아 씨입니다. 오늘 저 행사에 가수 윤아 씨도 참석했다는 우주과학 청년들과 만났던 윤 대통령에게는 제가 이 설명으로 가름을 좀 해보겠습니다.